이 세상에 죽음을 경험하고 돌아온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뇌의학 권위자이며 하버드대 신경외과 의사인 이븐 알렉산더의 경험은 좀 더 특별하였는데요. 과학적이고 물질적인 세계관을 지닌 그가 증명한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한 얘기는 실로 놀라웠습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채널 체인지 마이 라이프입니다. 희귀한 뇌 손상을 입고 혼수 상태에 빠진 그는 7일 만에 깨어났는데요. 음침한 시면의 낮은 차원과 빛과 음악으로 둘러싸인 높은 차원의 중심 근원을 오가는 체험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의 임자 체험기는 생명에 대한 현대 과학의 정설을 뒤엎고 죽음의 의학적 금기를 깬 세계적인 사건이 되었는데요. 오늘은 그의 책 나는 천국을 보았다에 나오는 내용 중 그가 천국에서 느낀 단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에 관한 얘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무언가가 저를 끌어당기는 듯하였습니다. 누가 내 팔을 물리적으로 당긴다는 뜻이 아니라 좀 더 미묘한 느낌이었죠. 태양이 갑자기 구름 뒤로 숨어버렸을 때 문득 기분이 달라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고나 할까요? 저는 중심 근원에서 멀어져 다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중심 근원의 잉크처럼 선명한 어둠은 관문의 싱싱하게 푸르고 눈부신 풍경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아래로는 나무들, 반짝이는 개울, 그리고 폭포와 어우러진 마을 사람들이 다시 보였고 그 위로는 천사들이 활 모양으로 날고 있었습니다. 저희 동반자도 그곳에 있었죠. 제가 중심 권원을 여행하는 동안에도 그녀는 빛나는 구체의 형태로 내내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시 인간의 형태로 모습을 바꾸어 그때 보았던 아름다운 옷차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를 다시 보자 저는 거대한 낯선 도시에서 길을 잃은 아이가 갑자기 낯익은 얼굴과 마주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얼마나 기뻤던지. 그녀가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많은 것을 보여줄 거예요. 그렇지만 당신은 다시 돌아가게 될 겁니다. 중심 권원의 칠흑 같은 암흑의 입구에서 저에게 말없이 전달되었던 그 메시지가 다시 저에게 들려왔습니다. 어디로 돌아간다 라는 말인지 이번에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이곳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단지 방문객일 뿐이라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가 왜 이곳에 다시 온 것일까? 저 위의 황홀한 세상에서 그랬던 것처럼 즉각적이고 비언어적인 방식으로 답이 주어졌습니다. 이 전체 여정이 일종의 투어였다는 생각이 떠올랐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대한 광범위한 둘러보기였던 겁니다. 잘 짜인 관광 여행처럼 모든 계층과 모든 차원에 대한 탐험이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 아래의 낮은 세계로 돌아온 후에도 지상에서 알았던 시간관념을 넘어선 예측할 수 없는 시간의 변덕스러운 양상은 계속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느껴지는지에 대해 아주 조금만이라도 이해하고자 한다면 꿈속에서 시간이 어떻게 펼쳐지는지에 대해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꿈속에서는 전과 후의 의미가 객관적으로 선명하지 않죠. 꿈의 한 시점에 있는 당신은 앞으로 무엇이 다가올지 아직 경험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그것을 알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경험한 시간도 그러하였죠. 하지만 우리가 지상에서 꾸는 꿈들은 뒤죽박죽인데 반해 그것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얼마나 오랫동안 머물렀던가 정말 알 수가 없었습니다. 측정할 방법이 없었죠. 하지만 확실히 아는 게 있다면 아래의 세계로 돌아온 후에 제가 저의 여정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즉 제가 덫에 걸려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차리기까지는 긴 시간이 걸렸다는 점입니다. 아주 집중해서 노력한 끝에 저는 다시 높은 차원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침한 시면에 빠져 있던 어느 특정 시점에서 저는 회전하는 멜로디가 다시 듣고 싶어졌습니다. 처음에 한동안 음을 기억해 내려고 애를 썼더니 그때의 화려한 음악과 그 음악을 내뿜던
회전하는 빛의 구체가 제 의식 안에서 펼쳐졌습니다. 빛과 음악이 이 불쾌한 진흙덩어리를 뚫어 길을 내주면서 저는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였죠. 저 너머의 세계에서는 무언가를 알고 그것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그것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저는 서서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회전하는 멜로디를 생각하는 행위 자체가 곧 그것을 나타나게 만들었고, 보다 높은 차원의 세상을 염원하는 마음 자체가 곧 저를 그곳에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 세상에 점점 친숙해질수록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기도 더욱 쉬워졌습니다. 그러나 매번 중심 권한에 도달할 때마다 저는 이전보다 더 깊이 들어갔고, 말로 하는 것이 아니었지만 말 이상으로 효과적인 그런 의사소통 방식으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중심 권한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에, 또는 그 이후의 여정에서 온 우주를 다 보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실은 중심 권한에 이를 때마다 저는 존재하는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존재들의 물리적, 가시적 측면이든, 또는 이보다 훨씬 더 넓은 영적, 비가시적 측면이든 간에 과거와 현재에 존재하는 수많은 다른 우주들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중요하지 않았죠. 저는 결국 궁극적으로 정말로 중요한 것, 유일하게 중요한 것에 대해 배웠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관문에 들어섰을 때 나비 날개 위에 있는 저의 사랑스러운 안내자로부터 이미 그것에 대해 전에 들은 바가 있었습니다. 세 가지로 되어 있었는데 한 번 더 말로 표현하자면 대략 다음과 같았죠. 그대는 사랑받고 있고 소중히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대는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대가 저지를 수 있는 잘못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 가지의 메시지를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하면 그대는 사랑받고 있습니다. 였습니다. 더 나아가 딱 한마디로 요약할 경우 오직 사랑이라는 한 단어였습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사랑은 모든 것의 근본입니다. 이해하기 힘든 어떤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모두가 알고 있는 날마다의 사랑, 배우자와 자녀들을 볼 때 또는 애완동물을 볼 때 느끼는 사랑의 감정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이 가장 순수하고 가장 강력한 형태일 때 그것은 질투하거나 이기적이지 않는 조건 없는 사랑인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사실들 중의 사실이며 살아있는 모든 것의 본질 속에서 살아 숨쉬는 진실들 중의 진실인 겁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삶 속에서 죄화하지 못한 사람들이라면 그 누구도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인지를 결코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통찰이 썩 과학적이지 않다고 하겠지만 저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돌아왔기에 그 무엇도 저로 하여금 다음의 사실을 믿지 못하게 하지는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즉, 사랑은 세상에서 유일하게 중요한 감정일 뿐만 아니라 또한 유일하게 중요한 최고의 과학적 진실이기도 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저의 경험을 들려주고 임사체험을 해보았거나 연구하는 사람들을 만난 지도 이제는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는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표현이 상당히 많이 회자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들 중에 그 의미를 정말로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저는 물론 이런 표현이 왜 이렇게 자주 나타나는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경험한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아주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도 저처럼 다시 지상의 차원으로 돌아오면 어쩔 수 없이 언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 언어를 완전히 넘어서 있는 경험과 통찰이더라도 이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다시 단어에 의존해야 하죠. 말하자면 이것은 마치 절반의 알파벳만으로 소설을 써야 하는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임사체험자들이 극복해야 할 주요 장애물들은 이 세상의 제한된 틀 속에 다시 적응하는 어려움이 아니라
물론 이 자체도 어려운 일일 수 있지만 그들이 거기에서 경험한 사랑이 실제로 어떻게 느껴지는 것인지를 전달하는 일이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오즈의 마법사의 도로시가 언제나 집으로 돌아올 능력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본래의 목가적 영역과의 연결을 회복할 능력이 있지만 다만 이 사실을 잊고 지낼 뿐인 겁니다. 왜냐하면 뇌에 기반하는 우리의 물질적 삶에서는 마치 아침마다 태양의 눈부신 빛이 우리의 시야를 가려서 별들이 더 이상 보이지 않듯이 우리의 뇌가 이 광활한 우주적 배경을 베일로 덮어 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별들로 수놓인 밤하늘을 본 적이 없다면 우리의 세계관이 얼마나 제한되어 있을지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뇌의 필터가 허용하는 것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특히 언어와 논리를 관장하는 좌뇌는 합리성에 대한 감각과 개인 또는 자아라는 인식을 발생시키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더 높은 차원을 알고 경험하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지금 매우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뇌가 온전히 작동하고 있는 동안에, 지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높은 차원의 삶을 더 많이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연구한 과학과 저 너머에서 배운 것은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둘이 모순된다고 믿고 있죠. 유물론적 세계관에 고착된 과학계의 일부 구성원들은 과학과 영성이 양립될 수 없다고 고집스럽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제 여정을 통해 체험한 조건 없는 사랑과 수용은 결단코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중요한 발견이며 그곳에서 배운 다른 교훈들의 보따리를 풀어내기 위해서도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겁니다. 저는 또한 이 근간이 되는 메시지를 너무 감명해서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미 선뜻 받아들이는 이 메시지를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일이야말로 저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임을 가슴으로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소중한 메시지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